그때 엔도점에 들어갔을 때 pH가 낮아졌을 때 약물을 방출하게 되면은 세포 내에서만 약물을 방출하게 되는 거고, 혈관 내에서는 pH 7에서 방출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병변 부위 내로 들어갔을 때만 약물을 방출하는 시스템이라는 셈이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독소르비신 pH 7일 때 시간에 따라서 리텐션이 안 돼, 100% 리텐션이 됩니다. 그러나 독소르비신이 pH 5가 됐을 때 시간에 따라 48시간 동안 자기가 머금고 있었던 약물의 약 30%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캄포테틴도 마찬가지인데요. 캄포테틴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pH 7일 때는 리텐션이 좀 되다가 pH가 5가 돼서 떨어지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pH에 따라서 약물 방출이 트리거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왜 낮은 pH에서 이런 트리거링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유는, 낮은 pH가 되면 아무래도 프로톤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sp2 혼소가 되어 있었던 이 약물 분자의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면서 전자를 끌어가는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자들을 끌어가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하이드로포비시티나 파이파이 인터랙션 확률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라핀과의 친화력이 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독소르비신이 캄포세테진보다 훨씬 더 그런 효과가 강했었기 때문에, 프로토네이션에 의한 효과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더 잘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본다면은 pH가 낮아지면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아이오닉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더 하이드로필릭해집니다. 하이드로필릭한 힘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그라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번 이 보강 시간에 일부 정도 이 클레이라고 하는 2디멘셔널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클레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약물 전달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레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흙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점토인데 점성을 가지고 있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네, 클레이는 워낙 지표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클레이를 활용을 해왔었고, 그 나라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클레이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례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질의 클레이들, 양질이라고 하는 거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양질의 클레이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는 이런 흙을 물에다가 지디겨서 개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열을 가해서 물을 날렸을 때 이 입자들이 잘 붙어있는, 그레인들이 잘 붙어있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는 스맥타이트계 클레이나 카올리나이트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혹은 IT 같은 이제 적도 지방의 나라에서는 철을 함유하고 있는 클레이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철 2가를 함유하고 있는 클레이드가 2가, 3가 리독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그 자상을 입었다거나 하면은 이제 피부에 피가 나면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 혈액을 통해서 외부 미생물들이 감염이 되는 것들인데, 그때 했었던 게 진흙을 바르는 것입니다. 진흙을 바르면은 일단 외부하고 몸 내부를 이제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진흙에 섞여 있었던 철 2가가 3가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놔서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되어 왔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쓰이는 사례는 그거죠. 이제 그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제된 클레이들을 먹는 경우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에서 발견이 되는데, 클레이들이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설사를 할 때
장에 있는 물들을 흡습을 해서 그 설사를 멎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흡습성 말고도 프로톤 업접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있을 때도 클레이드를 먹습니다. 그때 먹는 클레이들은 몬모릴로 나이트로 대변되는 스맥타이트 클레이들입니다. 대웅제약에서 요즘에 이제 갤포스를 잘 먹지 않고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스맥타를 많이 먹는데, 스맥타를 먹는 그 병증이 두 개예요. 위산 과다와 설사, 두 가지인데 갤포스를 많이 먹지 않는 이유가, 갤포스의 성분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와 수화된 알루미늄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이 독성이 있을 거다라는 보고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알루미늄이 알츠하이머 병에 관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이들을 매우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카운터파트로 나온 게 스맥타인데, 스맥타는 스맥타이트 클레이는 사실 다이옥타이드랄 스맥타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그래서 얘도 알루미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격자 안에 알루미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오랫동안 위산에 노출되지 않는다면은 알루미늄이 녹아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가서 프로톤만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만 흡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어서 위산 과다나 설사에 스맥타들을 많이 먹습니다. 또 얘네들이 그 설사약은 정로환 같은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정로환은 그 설사를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죽이면서 몸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죠. 유익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사가 먹고 난 다음에 정장작용이 잘 안 되는데, 얘네들은 그 스맥타는 대장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일부 미생물들을 흡착시키기도 하지만 그 미생물을 흡착하는 효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생물들을 많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로 응용되는 이제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클레이라는 물질들을 경구 투여할 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서스테인드 릴리즈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레이를 사용한 약물 전달, 나노 테라피부터 해서 몇 가지 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